아야, 슬슬 오한마 준비해야 쓰겄다. 지난 일주일 일터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16명입니다. KBS 9시 뉴스는 지난 7월부터 매주 목요일 노동건강연대와 함께 일하다 숨진 노동자 현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넉 달 동안 집계한 사망 노동자만 329명에 이릅니다. 같은 기간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국의 노동자에겐 일터의 사고가 코로나19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셈입니다. 정부 공식 통계로만 한 해 산재 사망자 2,000명, 하루 평균 5.5명이 일하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나라. 한강의 기적이라 불린 성장과 거침없는 산업화의 이면엔 열악한 노동자들의 삶이, 그리고 20여 년째 OECD 산재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22살 나이에 스스로 몸에 불을 붙여 비참한 노동 현실을 알린 전태일 열사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내일이면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꼭 50년이 됩니다. 오늘 건드려볼 이야기는 취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 심각한 건 다들 너무 잘 알고 있겠죠. 집안이 부자가 아니라면 취업을 해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사회 속에서 꿈을 실현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지는 오래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고 고용 사정이 나빠지면서 구직은 더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졸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 훈련에도 수요가 많이 몰리는 형편입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대학을 마치고 돌아온 정소영 씨. 취업을 위해선 영어 자격증 시험부터 봐야 했습니다. 중국 유학생 정현정 씨는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게 국내 취업 시장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말합니다. 실업자 수는 37만 명, 실업률은 9%로 5년 전보다 상황이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 일자리 종사자가 2배 가까이 증가해 청년층의 고용 한파는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유학을 다녀와도 아무리 많은 자격증을 따더라도 취업의 문은 좁기만 한 상황. 대학 졸업 후에도 일부 학생들은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을 따로 받기도 합니다. 과거 이 직업이 나에게 맞는가 하는 이야기는 이미 찬란했던 과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선 급여라는 것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최저시급이 현재 8,72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 정도 되겠네요.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에는 시급을 1만 원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살아가는데 최소한 200만 원이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는 시간제 근로자와 일당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정규직에서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들어가면 잘리지 않아야 하고요. 시급으로 계산해보면 알바보다 못한 게 현실입니다. 더러워서 때려쳐야지. 하루도 빠짐없이 다짐을 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을 하고 있다 내가. 이틀 전에 정부가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그런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 어느 정도의 소득과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인가, 그리고 또 중산층과 서민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지를 뉴스 속에서 두루두루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산층의 절대적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는 중위소득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내년은 올해보다 1.16%가 올라서 4인 가구 기준으로 451만 9천 원이고요. 1인 가구는 16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위소득에서 중위소득의 50에서 150% 사이에 있는 사람을 이제 중산층이라고 보고요. 50% 미만인 곳은 이제 빈곤층, 또 150% 초과되는 사람들을 이제 상류층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보도. 오늘은 자산 양극화 문제를 살펴봅니다. 코로나 이후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로 고소득층의 자산은 크게 늘면서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는데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손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최고급차 매출은 많이 늘었습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자산이 증가한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올 들어 11%, 지난 1년간 14% 올랐습니다. S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월소득 7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들의 경우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늘었거나 혹은 별 변화가 없었다고 답한 비율이 80%를 넘었습니다. 어떻게 자산을 늘렸나 물어봤더니 첫째가 부동산, 둘째가 소득 증가, 셋째가 주식과 코인이었습니다. 반면 저소득층은 소득도 줄고 지출도 늘면서 삶이 더 어려워졌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빈부격차가 더 커졌다는 응답은 80% 가까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이 양극화 해소 문제에서 우려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가계부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업이 살아나야 노동시장이 살아나는데 공공기관 일자리만 창출해놓고 기업은 구인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중소기업은 더 심각하고 중소기업이라는 이름조차 무색한 곳은 상황이 더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정책이 민심을 따라간다 해도 노동시장은 기업과 국민의 의견을 중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그 타격은 더 컸는데요.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들을 돕기 위한 비대면 취업 박람회에 구직자들이 몰렸습니다. 여성 고용 말이 좋죠. 여성이 차별받아서 뽑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직원 뽑을 때 대표가 자기 마음에 들면 그냥 막 뽑는답니까? 직원들 의견도 참고하면서 뽑는 것인데 만약에 TO가 생겨서 한 명을 뽑아야 하는데 전임자가 경상도 사람이고 부정비리를 저질렀으면 뽑을 때 경상도 사람을 거르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죠. 근데 이건 뽑히는 사람 관점이고 뽑는 회사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여성 우대하는 정책으로 여성들을 뽑는 게 좋다면 그건 그만큼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는 것이고요. 여성 일자리가 준 것은 서비스직, 즉 그만큼 소비시장이 위축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왜 여성은 서비스직만 가야 하냐고 하십니다. 택배 분류, 상하차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다음날 출근 가능합니다. 가시겠습니까? 호호, 세게 나가시네? 사진까지 찍혀줬는데 세게 나가야지. 제가 잠시 쉴 때 하루 나가고 3일 알아 누웠습니다. 남자라고 힘쓰는 일 하고 싶어 갔겠습니까? 힘 안 쓰는 일은 경쟁이 치열하고 당장 돈은 벌어야 하는데 하물며 첫 달 월급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 울며 겨자 먹기로 갑니다. 구직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어디 가면 250, 300만 원 쉽게 버는 줄 압니다. 그 정도는 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에게 토익 점수를 묻는다? 이 얼마나 무의미한 입사 제도입니까?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우린 한 명 뽑는데 100명 지원 오면 뭔가 뽑을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원자가 죄다 고스펙이라면 결국 입사의 절차만 까다로워지는 겁니다. 이러다 국민들이 어차피 망한 거 불법이나 저지르자 하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아, 그러면 안 되지.